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수학 자기주도 학습 넘버원 매스코치 개별지도 사업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셨던 매스코치 개별지도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굉장히 많은 수학학원을 경영하시는 원장님들이나 혹은 자기주도 학습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 그리고 창업을 고민하고 계셨던 많은 분들께서 저희 매스코치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해주셨었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사업 설명회와 동시에 동영상으로도 이렇게 중계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4년부터 주식회사 에듀플렉스 에듀케이션을 설립을 해서 현재 이제 대표이사를 역임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매스코치 사업본부의 총괄을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매스코치 사업과 관련해서 다들 이제 메이코의 개별지도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는 2007년 10월 22일에 일본의 메이코 네트워크 재팬과 대한민국의 국내 독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을 개별지도에 대해서 경험하고 연구하고 고민해 왔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을 원장님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진행할 사업 설명의 대략적인 그 흐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첫 번째는 지금 사교육 시장이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을 해 있습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다른 학원들의 소식들을 매일같이 새롭게 접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학원을 경영하고 계신 원장님들, 학원에서 또 강의를 하고 계신 강사, 선생님들, 다들 앞으로의 방향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사교육 시장의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메이코 개별지도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방식이고 어떠한 방식이길래 그러한 큰 장점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이코의 개별지도가 매스코치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 진정한 자기주도 학습을 실현한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매스코치의 IT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희 매스코치 개별지도는 메이코 개별지도의 내용을 오리지널 그대로 구현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매스코치만의 정말 강력한 IT 솔루션, 학생들을 위한 학습 시스템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파트에는 매스코치의 IT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교육 시장의 동향에 대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업계의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서 여러 업체들, 유명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교육회사, 그리고 지역마다의 어떤 보습학원이나 입시학원들, 여러 회사들의 소식을 매일같이 접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러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흐름을 신문기사 몇 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보시면 2010년 4월에 나온 기사입니다. 미신고 폐업학원이 강남이 최다이고 강서, 강북 지역 등이 뒤를 잇고 있다. 개업을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학원 사업이나 교습소 사업을 시작을 했지만 운영이 되지 않아서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폐업 상태인 곳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되느냐. 이것을 이제 통계를 냈더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는 무려 3.7%가 열어놓기만 했지만 운영되지 않는 개점 휴업의 상태였고, 교습소 같은 경우는 더 심했습니다. 12,800개 정도 되는 교습소 중에서
무려 2,000개가 사실상은 운영되지 않고 있는 그런 교습소였습니다. 네, 이러한 뉴스가 이제 4월부터 나오면서 학원계의 어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것이 이제 얘기가 되기 시작을 했고, 업계에서 이제 학생 수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라든가 좀 상황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번 8월에 보면은 가구당 사교육비가 3년 만에 감소를 했고 학원의 증가세가 굉장히 둔화됐다라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2007년 1분기 이후에 3년 만에 처음으로 가구당 사교육비가 감소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학원 수를 보시면 78,600개 정도인데 작년에 비해서 0.4% 증가를 했다. 그런데 증가를 했다라고 해서 낙관적으로 볼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 증가했던 증가율 3.2%에 비해서는 그 증가세가 엄청나게 둔화가 된 겁니다. 지난해 3.2%도 사실 증가세가 높은 것이 아닙니다. 점점 증가세가 계속해서 둔화를 하고 있고, 이러한 그 숫자들, 이런 것들은 원장님들께서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물론, 현장에 계신, 일선에 계신 원장님들은 이미 정말 피부로, 그리고 뼛속 깊숙이 분위기를 체감을 하고 계실 거지만, 실제 통계를 내보더라도 이러한 증가세가 이제 거의 멈췄다. 특히 보시면 서울의 경우를 보시면 올해 6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감소했다. 0.9%가 감소했다. 자, 이미 서울에서는 전국적으로 보면 0.4% 정도 증가하는 형태로 증가세가 이제 거의 멈췄는데 가장 이제 시장에 대한 반응이 빠른 서울은 0.9%가 감소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지방, 지역들, 다른 지방의 대도시들도 서울의 추세를 곧 이어서 따라갈 것이다 라는 거를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그런 르포 형식의 기사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 서울에서 빅3로 꼽히는 유명 학원가들의 분위기가 급격히 변화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담은 뉴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가 복합이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에서 얘기하는 사교육 경감 대책이라든가 입시 제도의 변화 이런 것들도 학원의 학생 수가 감소하는 데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금융위기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금융위기가 부동산 경기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결과가 이제 교육비에 대한 투자 감소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저는 지금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수강생이 절반으로 감소를 했다. 수강생은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임대료는 떨어지지 않죠. 오히려 계속 이제 올리려고 하니까 임대료는 오르고 그런 이중고에 시달리면서